인공 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뒤 희귀암에 걸린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환자가 이식받은 엘러간사의 제품은 희귀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돼 전 세계적으로 회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The FDA requested the voluntary recall from Allergan.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엘러간사는 희귀암 유발 위험성이 알려진 인공 유방 보형물을 리콜, 즉 회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표면을 거칠게 가공한 것이 특징인 엘러간의 바이오셀 내트럴 보형물입니다. 지난 12년간 한국에서만 11만 개 넘게 팔렸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된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의 절반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제 이 보형물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식됐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엘러간의 리콜 계획서를 보면 재고는 3,000여 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의 리콜 제품을 이식한 환자에게서 발병한다는 암은 어떤 종류일까? BIA-ALCL, 우리말로 풀어보면 유방 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라는 어려운 이름으로 불립니다. 면역계 암의 일종으로 이름 그대로 유방 보형물 주변 조직에서 발생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병입니다. 2018년 11월, 지금으로부터 8개월 전이죠. 뉴스타파를 비롯한 ICIJ, 즉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 협업취재팀은 암 유발 등 인공 유방의 부작용을 전 세계에서 동시에 보도했습니다. 각국 규제 당국이 문제가 된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환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길 촉구했던 것이죠. 이 보도 이후 해외 규제 당국들은 뒤늦게나마 제품 사용과 판매를 속속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식약처는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가장 빨랐습니다. 지난해 11월 국제협업팀의 보도가 나오자 프랑스 국립의약품안전청은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문제의 암 발병 위험성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엘러간의 문제 제품은 유럽연합의 안전규격 인증 갱신에 실패합니다. 유럽에서 문제의 보형물을 유통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바로 다음 날 프랑스는 엘러간사에 재고 제품을 모두 회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2월 미국 FDA는 엘러간의 거친 표면 보형물이 다른 업체의 동종 제품보다 암 발병률이 6배 높다고 알렸습니다. 지난 4월에 이르자 프랑스와 캐나다는 제품 판매를 중지시켰습니다. 바로 다음 달 캐나다 보건국은 엘러간 제품의 허가를 중지하고 리콜을 요구했습니다. 인공 유방 보형물 관련 희귀암을 꾸준히 조사해온 호주도 지난 6월 엘러간의 보형물을 포함한 25개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7월 FDA까지 엘러간의 제품 리콜을 요구했고 결국 떠밀릴 대로 떠밀린 엘러간은 글로벌 리콜을 받아들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해외 당국들은 엘러간이 글로벌 리콜을 결정하기 전부터 움직였습니다. 이 제품 사용과 판매를 우선 차단하고 희귀암 발병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우리 식약처는 지금 보시는 이런 안전성 공문을 지난해 12월 그리고 올해 2월 두 차례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요. 12월엔 암 발생이라는 가장 중요한 정보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무엇보다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엘러간 제품 사용을 중단하라거나 판매 중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식약처에서 뭐 안정성 뭐 그런 거 내려가지고 뭐 대처하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읽어봤는데 솔직히 중요한 게 안 나와있어요. 무슨 증상, 뭐 이거 전조 증상 뭐 이런 게 명확히 안 써있고 오히려 뉴스 인터넷 기사 같은 데 더 자세히 나와있더라고요. 엘러간이 마지못해 리콜을 결정한 뒤에야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13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유방 보형물 관련 림프종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바로 엘러간의
거친 표면 보형물을 이식한 여성입니다. 아시아에서는 태국,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4번째 발병 사례입니다. 식약처는 이때도 정보를 축소해 알렸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발병 위험이 낮다며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을 뿐입니다. 현재 식약처와 전문가 단체에서는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증상이 발현될 때 병원에 가라 라고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잘못된 설정이고,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 그래야 완치가 가능하니 무증상일 때 병원에 가서 보형물에 관한 뭔가 검사를 받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정책을 세우는 게 더 정확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발생 위험이 낮다는 식약처의 설명도 부실합니다. 면역계암, BIA, ALCL 환자 수와 발생 빈도는 각국 연구 결과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미국 학계는 199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 세계에서 모두 735건이 확인됐다고 보고합니다. FDA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환자 수는 573명. 이 가운데 84%가 엘러간 제품 이식 환자입니다. 사망자는 33명. 보형물 제조사가 확인되는 사망자 13명 중 12명이 엘러간 제품을 이식받았습니다. 발병률도 차이가 큽니다. 해외에서는 많게는 1000명에서 2000명 중 1명꼴, 가장 드물게는 8만 6천 명 중 1명꼴로 문제의 림프종에 걸릴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도 초기에만 발견하면 완치율 90% 이상 나와 있고, 실제로 전체적인 생존율로 봤을 땐 치료율이 꽤 잘 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엔 이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도 암이기 때문에 늦게 발견하면 항암 치료를 해도, 방사선 치료를 해도, 그리고 수술을 해도 사망자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나왔다는 거죠. 해외 규제 당국들은 암이 드물게 발생하고 조기 치료가 가능하다면서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알렸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5월 엘러간 제품 허가를 정지하면서 BIA, ALCL의 심각한 위험성을 포함해 엘러간 보형물의 잠재적 위험이 제품의 장점을 넘어선다고 공지했습니다. 미국은 경우에 따라 암이 신체 전체에 퍼질 수 있으며 조기에 진단하고 즉시 치료받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엘러간이 리콜한 보형물은 최근까지도 한국 여성들에게 이식됐습니다. 올 상반기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통계에 잡히는 환자만 집계해도 460명이 넘습니다. 대한민국 식약처가 최소한 프랑스나 캐나다처럼 지난해 말부터 예방 조치에 나섰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입니다. 이번에 리콜된 엘러간 제품을 이식한 환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 암 발생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복원한 수술 제품에 또 암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하니 이거는 이중에 극심한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더 심각한 사태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일본 당국이 배포한 엘러간 제품 리콜 계획서입니다. 이 본 제품을 이식한 환자의 전체 직내가 학회에 등록돼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식약처는 인공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환자 전체 규모를 정확히 집계조차 못합니다. 인공유방 보형물이 현행법상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로 지정돼 있는데도 말이죠. 최악의 상황에 이르러야만 대책을 마련하겠다. 환자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한국 식약처의 현 주소입니다. 뉴스타파 홍우람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